군대 여성들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40, 50대 좀 치졸하고 옹졸하지 않은가.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가지를 드릴 거예요. 드리는 키워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먼저 여성 전용 공간.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택시를 같이 탔는데 저만 먼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차량 번호를 찍어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도 보고 느끼면서 저와는 좀 다른 공포나 무서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고 이제 범죄에 노출될 염려가 있고, 그만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안전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왜 이런 혜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고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최소한의 그 안전망인 거고, 여성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문화가 된다면 굳이 별도의 공간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닐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길거리에 차를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을 많이 겪고,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들에게 그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군대 관련한 법들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니까 저랑 똑같이 입사한 여성 동기는 1호봉이고 저는 3호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장 만기 제대한 군필자들은 기간만큼 호봉을 가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든 군대 다녀오지 못한 자들은 단지 군대 다녀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논리가 엄연히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2개월을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군대 가기가 굉장히 싫었고, 군대에서도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남성다움을 표시할 수 있는 추억 혹은 떳떳한 과거였다면 많은 남성들이 다시금 돌이키기 싫은 기억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군대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미래에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왜 너는 그런 군대 안 가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회에서도 그런 군대적인 남성들의 문화가 이제 용인이 되어 왔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그런 군대 문화를 계속해서 더 양산하고 더 지속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모병제가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예요. 어릴 때부터 얘는 군대를 안 보내면 좋겠어 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곳이 갖는 억압성, 폭력성, 이런 부분들이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들이 어쨌든 거기서 그 많은 시간을 법의해야만 했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로 작용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를 바꿔야죠. 여자 대학.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 없이 어떤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꼭 사회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대에서 훨씬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흔히 남성들의 전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동아리를 한다거나 무술 동아리를 한다거나, 일반 대학에서는 남성이 주도를 많이 하게 되고 여성이 공대에 가면 공대의 꽃이라는 표현을 받기도 하고, 기회의 균등과 성평등적인 사회로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대에서 여성들이 충분하게 자신들의 경험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안정망을 갖춘 그런 대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아직은 한국 현실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정수기 물품. 진짜요?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로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좀 돈을 많이 버셔서 섬을 하나 사신 다음에 거기에서 남자분들끼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이 질문에 할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이게 제 최대치의 답변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뭔가 무거운 거를 든다거나 옮길 때 남자친구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뭔가 물건을 옮길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야, 남자애들 몇 명 일로 와봐 해서 같이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되어 왔고 좀 사회에서 강요하는 남성성 그런 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해본 어떤 여성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통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이제 그걸 나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긴다든지, 혹은 그걸 넘어서 나만 할 수 있고 너네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또 하나의 그냥 위계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떤 여성들에 대한 편견, 차별에 굉장히 일조를 하는 되게 단골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수기 물통에 대한 얘기는 이젠 좀 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물통 없는 정수기도 많기 때문에 정수기를 교체하심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별은 기성세대 이야기일 뿐 2030 여성들은 그 피해자가 아니고 2030 남성들도 수혜자가 아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었어요. 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저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에 갈 때면 항상 어디에 카메라가 있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항상 구멍 같은 거를 휴지로 메운다고도 하고, 내가 느낄 수 없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안함이나 어려움들을 어릴 때부터 느끼면서 살아온 거구나. 또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부분들은 특정 세대를 제외해놓고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새로운 종류의 차별들이 생겨나고 어떤 그런 혐오 표현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2030 세대가 고용 문제에도 굉장히 어떤 크게 직면해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저는 2030 세대도 당연히 그 성차별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아를 임신하면 막 태아를 지우고 남성이면 막 좋아하고 했던 그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 대부분 20, 30대일 것 같아요. 과연 수혜가 없이 나는 공평한 사회에서 살았나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젠더 층위에서 남성은 엄연히 수혜자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태어날 때부터 혜택을 누립니다. 20대, 30대 남성들이 이것을 왜 역차별이라고 하는지 그 최초의 발상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야 될 화살인 거죠. 이걸 가지고 역차별 운운하는 거는 건물주의 아들이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정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성들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40, 50대 혹은 50, 60대 선배들, 남성 선배들한테 받은 차별들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 30대 여성들이 혹은 10대 여성들이 가지는 피해의식은 20, 30대 남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인 것이지, 남성들의 대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성세대 남성들이 더 젊은 청년들, 남성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기성세대들이 좀 더 양보를 하고 이런 한국 사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